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한 달 가까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중국 공산당 대회가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지내신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28일째인가요? 지난 그 화성 12형인가요? 그 발사 이후로 좀 조용한데 김정은이 과연 어디 있을까 했더니 만경대 혁명학원을 방문했네요. 네. 다른 곳에 어디 있을까 했는데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발이 조금 더 미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 네, 최근 들어서 북한이 노동신문이나 아니면 김정은 발언 가지고는 아주 미국에 대해서 아주 험한 발언 좀 자제하고 있고 현재 말을 하는 사람은 외무상 리용호밖에 리용호, 없습니다. 예. 또 리용호의 그 표현도 상당히 약간 톤 다운됐어요. 톤 다운됐지만 그게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 노동신문에 핵무력 완성을 위해서 계속 가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또 북한이 10월 8일 날 당 중앙회 전화위원회를 했죠. 거기서 김정은이가 핵경제 병제 노선을 다시 강조를 했어요. 그것은 자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핵무력을 강화시켜서 예.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미국을 굴복시켜서 결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큰 원대한 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도발 안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현재 시기를 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0월 18일 이제 다음 주에 중국 공산당 대회가 있는데 자, 그 무렵에 과연 도발할 것인가? 근데 중국을 그렇게 만만히 보면 안 되잖아요, 북한도. 그런데 그렇게까지 중국을 자극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시기에 정말로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10월을 넘겨갈 거다. 그렇다면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뭔가를 할 건가? 겨울철에는 여러 가지 기상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적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부터 합시다. 예. 일단 겨울에 미사일을 쏠 수 있느냐? 예. 북한이 그거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아, 그래요? 벌써 예. 2012년 12월 예. 12일 이제 광명성 3호를 쐈을 때 벌써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예. 이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확보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겨울이라 하더라도 예. 얼마든지 수 화성 있다. 10장을 쏠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없고. 그러면 왜 중국이 19차 공산당 대회를 하는데 18일 날 왜 미사일을 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예. 때리는 미국보다도 말리는 시누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겁니다. 지금 말이죠. 미국이 유엔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중국이 거기에 협조 안 할 수 없으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다고요. 예. 미국은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위협이 되는데 중국이 자꾸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하니까 북한이 못 견디겠습니다. 견디기 힘드니까. 예. 그러면 너희들도 우리 핵미사일을 맞을 각오를 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18일 날 공산당 대회 때 이제 초를 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 마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이 동해상에서 로널드 레이건하고 한국 공군하고 또 한국 해군하고 이렇게 연합훈련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북한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북한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자꾸 이제 공산당 대회하고 예. 연합훈련하고 이제 시점이 맞아들어가기 때문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 18일 얘기를 하는 거군요. 얘기를 예,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대북 강경 메시지를 연일 날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폭풍정 고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기자들 질문했더니 두고 보면 알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번에 물어봤는데 이대로 놔둘 수 없다. 또 단호하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경고 메시지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강하게 했다가 어떤 때는 대화하기를 했다가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나는 없다 생각하는 것이 예.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 1월 달에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딱 두 가지 단어 썼습니다. 맥시멈 프레셔하고 인게이지먼트 딱 두 가지 썼습니다. 강력한 최대한 압박을 해서 예. 반드시 개입을 해가지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 연장선상에서 끊임없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 굿캅 역할을 하는 좋은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은 틸러슨 국무장관이고 매티스 국방장관은 자꾸 군사적 옵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원 양면책을 쓰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도
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대화 얘기도 했다가 뭐 햄버거를 먹으면서 김정은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또 보면은 김정은이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다. 어떤 때는 미친놈이다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드맨 전략, 그러니까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예. 내가 미쳤기 때문에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압박을 해서 결국은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예. 이게 무슨 뭐 폭풍전의 고요다. 아.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겠다. 예.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을 압박을 해서 또 러시아를 압박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는 그런 예.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 미군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악관에서 보고를 한 게 있었잖아요. 그 전쟁 상황실 오름에서 그때 작전이 어떤 게 나왔나 했더니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이버전하고 참수 작전이 거론됐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전쟁이 확산되기 전에 그 전에 모든 걸 좀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이 작전은 어떤 개념이에요? 그거보다는 예. 매티스 장관이 먼저 한 얘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는 예, 것이 예. 매티스 장관은 뭐랬냐면은 4개 내지 5개의 북한 그 군사적 옵션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했었다. 예. 그런데 한 가지는 대단히 끔찍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개, 5개. 그럼 4개는 실행 가능한데 5번째 거는 끔찍하다는 얘기했으니까 아마도 5번째 거는 그게 뭡니까? 전략핵을 동원해서 북한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게 5번째가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나머지 4개는 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 지금 얘기했듯이 뭐 사이버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참작전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 뭐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공격해서 제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인데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 일단 군사 공격을 시작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전면전으로 가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북한에 대한 전면전도 계획을 다 세워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트럼프가 한중일을 이렇게 방문하지 않습니까? 아시아 그 동남아도 이제 순방 일정이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북한을 포위하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을 거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것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교수님의 예상을 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와서는 한국과 일본과 그는 군사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런 군사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압박을 가하겠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예. 일본과 군사적인 협조를 더 강화해라. 그런 요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국과 일본도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 동참하라 하는 것이 이제 맺히실 거고 그다음에 예. 이제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에 가서는 지금까지도 계속했지만은 중국에 대해서 뭐 환율 조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을 걸고 들어가면서 북한에 대해서 유엔 제재 결의안을 계속해서 이행할 것을 촉구를 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달러를 기본으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중국을 퇴출시킨다든가 하는 예. 그런 공갈 해법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일본, 중국 방문은 완전히 타겟 자체가 중국인 것 같고 중국이요. 예. 한국과 일본은 이제 주로 이제 한국민과 일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장 억제력으로 당신들을 나라를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데 중점을 둘 것이지만은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동남아시아 문제인데 북한이 현재 유엔 제재를 받고 있어서 북한의 화물선은 이렇게 크기가 작습니다. 크기 작고 해외로 멀리 가기가 힘들고 주로 동남아시아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예. 동남아시아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무역 관계를 단절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태국이나 베트남에 대해서는 태국하고 베트남이 쌀 수출국인데 만약에 식량을 중국이 공급을 중단하고 만약에 태국과 베트남이 식량 공급을 중단한다면 북한은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외교 관계 단절 이야기 그제 포르투갈 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지가 굉장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순방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이 송영국 국방장관이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핵무장한 북한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기습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섬뜩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그러니까 기본 논리는 이겁니다. 북한이
백령도나 연평도를 일단 점령을 해도 우리가 서울이 북한의 핵무기로 공격을 받을까봐 우리가 반격을 못할 거다라는 그 기본 전제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예. 그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북한이 백령도나 연평도를 공격하면은 예. 과거 7년 전하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2011년도에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결성된 이후에 우리의 그 화력 자체가 과거보다는 한 4~5배 정도는 강해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뭐 북한의 해안포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예. 뭐 스파이크 미사일이라든가 북한의 뭐 공기 부양장 정도를 격침시킬 수 있는 2.75인치 미사일도 우리가 독자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사정거리 80km짜리 천무 다이나믹 급도에서 갖다 놨기 때문에 예. 북한이 도발하면은 원점 전제가 더 타격되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북도서 도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여쭤볼게요. 일본 언론이 그 공석이었던 북한 정찰청국장의 장길성 당 중앙위 후보위원금 군사위원이 됐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옛날에 김영철이가 굉장히 강경파 모든 도발 다 그 사람이 주도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뭐 실장님 너무 잘 아실 거야 아마 정찰총국이 어떤 조직이고 만약에 장길성이 된 다음에 그 김정은에 충성하기 위해서 정말 또 다른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맞다면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찰총국 자체가 예.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이제 등장하면서 2009년도 이제 군에 있는 정찰국하고 예. 그다음에 당 군사부하고 작전국하고 몇 개를 합쳐가지고 만드는 게 정찰총국인데 정찰총국이 바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디도스 공격도 하고 최근에 우리 작게 5015가 포함되어 있는 그 해킹도 하고 했던 조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있었죠. 예. 그것도 정찰총국이 만들어지기 전이지만은 일단 예. 정찰국에서 한 그 사건입니다. 96년인가 되죠. 그게. 그 맞습니다. 예. 그게 전부 다 이게 정찰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길성이가 바로 하면은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국내에 무장공비를 침투시킨다든가 사이버 테러를 한다든가 요인 암살을 시도한다든가 그다음에 예. 중국에서 우리 교민들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 활동하는 분들한테 테러한다든가 하는 것이 예. 장길성이 이제 할 일인데 예. 저는 이제 장길성이가 이제 별 3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예. 야, 이 장길성이 뭐 하는 사람인가 했는데 결국은 현재 정찰청국장이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좀 할지 도발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재밌는 것 같아요. 게 정찰청국장이 원래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될 그런 그 계급이 되지 않는데 아 그렇습니까? 당 중앙군사위원회에다가 정찰청국장을 얹어놨다는 얘기는 예. 앞으로 김정은이가 정찰청국장을 활용으로 해서 예. 우리에 대한 사이버 테러라든가 아하. 요인 암살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A 주시해야 되겠네요. 김종봉 한중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